네, 이번 시간은요 2010년도 계리식 기출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부터. 다음은 우리 역사상 존재한 나라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을 골라보세요. 큰 산과 깊은 골짜기가 많고 평원과 연못이 없어서 계곡을 따라 살며 골짜기 물을 식수로 마셨다. 좋은 밭이 없어서 힘들어 일구어도 배를 채우기는 부족하였다. 그래서 약탈을 하게 되죠. 백성들은 노래하며 유의를 즐긴다. 큰 창고는 없고 집집마다 조그마한 창고가 있는데 이것을 부경이라고 한다. 자, 그렇다면 수확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생략된 내용이 주변 지역을 약탈하고 원사료에서는 노략질하기를 좋아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창고인 부경이 있었다. 그러면 어느 나라입니까? 바로 고구려입니다. 자, 1번.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함께 사는 혼인 풍습이 있었다. 이걸 뭐라고 하죠? 형사 취수제라고 하죠. 이 형사 취수제는 부여에서도 있었고 고구려에서도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고구려에 대한 설명이 일단 맞는 거고, 그 다음에 2번. 다른 부족의 생활권을 침범하면 책화라고 해서 노비 소말로 변상하게끔 하였답니다. 여러분들, 책화는 어느 나라의 풍습이에요? 동해 풍습입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2번이 정답이 되겠고, 다음 왕 아래 고구려의 대가들 명칭입니다. 상, 가, 고추, 가. 그리고 자체적으로 관리를 두었는데 고구려 가들은 그 밑에 독자적 관리를 두었었죠. 그 관리들이 어떤 직책들이 있습니까? 사자, 조이, 그 다음에 선인, 이런 직책들이 있었죠. 다음 3세기 중엽 중국 세력의 침략을 받아 수도가 함락되기도 했습니다. 고구려 3세기 동천왕 때 위나라의 장군 관구검이 침략을 해가지고 한때 수도가 환도성이 함락되기도 했었죠. 동천왕 때 위나라 관구검이 침략하였다. 네, 그래서 2번으로 어렵지 않게 고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2번 문제 볼까요? 다음, 기억에 관련된 단체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십시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대한민국 원년에 공포한 군사 조직법에 의거하여 무엇을 조직하고, 그러면 이 단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의 군사조직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공동의 적인 일본 제국주의자들을 타도하기 위해서 연합군의 일원으로서, 이 연합군은 2차 세계대전 때 영국, 미국, 소련 이런 나라들을 의미하죠. 우리 민족의 확고한 독립정신은 불명예스러운 노예 생활을 벗어나기 위해서 무자비한 압박자에 대한 영웅적 항쟁을 계속하여 왔다. 이때 우리는 큰 희망을 갖고 우리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우리의 전투력을 강화할 시기가 왔다고 확신한다. 우리들은 한중연합전선에서 우리 스스로의 부단한 투쟁을 감행, 동아시아를 비롯한 아시아 민중들의 자유와 평등을 쟁취할 것을 약속하는 바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2차 세계대전 시기 연합군의 일원으로 참여하였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군사조직이라는 개념을 고려해 본다면 1940년에 창설되었던 한국광복군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광복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십시오. 1번 조선 의용대 병력을 일부 흡수해서 1942년도에 한국광복군에 편입이 되죠. 군사력을 강화했습니다. 1번이 정답이 될 거고, 2번 양세봉의 지휘하에 중국군과 연합작전을 전개하였다. 양세봉 그러면 조선혁명군은 중국 의용군과 함께 한중 연합작전을 전개하게 됩니다. 다음 중국 호로군과 연합하여 동경성 전투 등에서 일본군을 크게 승리한 부대. 지청천이 지휘하는 한국 독립군이죠. 다음 조국 광복회 국내 조직의 도움을 받아 국내 진입작전을 시도하였다. 이 부대는 1936년 조직되었던 동북항일연군이고요. 이 동북항일연군은 조국 광복회 국내 지부와 연결하여 국내로 들어가 일제 관공서 등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 관련된 전투가 1937년 있었던 보천보 전투에 해당됩니다. 네, 그래서 2번 정답은 1번이고요. 다음 3번 문제 볼까요? 보기에서 고려시대 정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보십시오. 기억, 6조는 왕권에 따라서 실무 처리 권한이 강화되기도 하였다. 자, 고려시대 때는 6조라고 표현하지 않죠. 6부입니다. 고려시대 때는. 그 다음 6조라고 하는 명칭을 사용한 것은 조선시대고요. 특히 조선 태종 때나 세조 때 6조 직계제가 실시가 되면서 실무 처리 권한이 강화되기도 하였습니다. 기억 틀렸고, 니은 식목도검은 대내적인 법령 문제를 다루는 재신과 추밀의 합작기구에 해당이 됩니다. 도병마사와 식목도검은 제추 합작기구이죠. 니은은 맞겠고, 그 다음에 디귿, 지방관이 파견된 주현보다 파견되지 않은 속현이 고려시대 때는 훨씬 많았습니다. 멸리제를 실시하여 촌락 주민에 대한 지배를 원활하게 하고자 한 것은 조선시대죠. 자, 그러면 고려시대에만 해당되는 것, 니은과 디귿. 정답은 2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은 4번 문제입니다. 조선시대 혼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십시오. 조선 중기까지도 혼인 후에 남자가 여자 집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있었죠. 최소한 임진을 한 이전까지는. 혼인 형태는 일부 일처제를 기본으로 하였지만 남자들은 첩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3번, 17세기 이후에는 혼인하여 여자가 곧바로 남자 집에서 생활하는 친형제도가 정착이 되었고요. 자, 근데 4번 보실래요? 여성의 재가가 비교적 자유롭게 이루어졌습니까? 4번 설명은 고려시대 이야기고, 조선 성종 때 경국대전의 기록에 의하면 재가녀의 자손은 문과에 응시를 금지하는 등 재가녀의 자손에게는 관직 등용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의 정답은 2번, 죄송합니다. 4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5번 문제 볼게요. 보기는 우리나라 사람들과 접촉한 인물들입니다. 그 시기가 빠른 순서대로 배열된 것을 골라보십시오. 자, 맨 처음에 멜렌도르프라고 하는 인물이 나왔는데요. 이 멜렌도르프는 1882년 이모군란 이후 이모군란을 청나라가 진압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청의 추천에 의해서 조선에 고문으로 들어온 인물입니다. 그 다음에 하멜이 있네요. 이 하멜은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직원이었죠. 그래서 일본에 가는 도중에 풍랑을 만나 제주도에 표류를 하게 됩니다. 그 하멜이 제주도에 표류했던 시점 바로 효종 때입니다. 다음 오페르트라고 하는 인물이 있네요. 이 오페르트는 1868년 흥선대군의 아버님이셨던 남연군의 묘를 독을 하려다가 실패한 인물 아닙니까? 그래서 오페르트 독을 사건과 관련된 인물입니다. 흥선대군의 아버님이신 남연군의 묘를 독을 하려다가 실패하였다. 다음 벨테브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벨테브레는 인조 때 표류했던 인물이고요. 그 인조 다음이 효종 아니겠습니까? 이 효종 때 하멜 일행이 조선에 표류해 왔을 때 통역을 맡았던 인물이고요. 이분은 조선에 귀화를 해가지고 박연이라고 하는 이름도 사성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확인해 보죠. 제일 빠른 게 인조, 벨테브레, 그 다음에 효종 때 하멜, 오페르트 도굴 사건 오페르트, 이모군란 이후에 조선에 들어온 멜렌도르프. 그래서 리을, 니은, 디귿, 기역, 니은, 리을, 니은, 디귿, 기역.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6번 보겠습니다. 다음 기억에 들어갈 인물과 관계가 없는 것을 골라보세요. 각국과 더불어 통상한 일에 안팎의 관계와 교섭이 날로 늘어나고 따라서 관청과 상인들이 주고받는 통신이 많아지게 되었다. 우정총국을 설립하여 일단 거기에 체크. 연해 각 항구에 왕래하는 서신을 관장하고 내지의 우편도 또한 마땅히 점차 확산하여 공사의 이익을 거두도록 하라. 병조 참판 누구를 우정 총판으로 삼고 거기에 체크. 우정 총판이 되었던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급진계합파 인물 홍영식입니다. 이 홍영식은 보빙사로 미국에 갔을 때 미국의 선진 우편제도를 보고 돌아와 고종에게 근대적 우편기구 설립을 요청했던 인물이고요. 그래서 우정총국이 생겼고 우정총국의 총판이 됩니다. 그러면 홍영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십시오. 급진계합파 갑신정변에 참여했었죠. 그리고 일찍이 일본의 조사시찰단으로 파견된 경험도 있고 그 다음에 미국의 보빙사로 파견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홍영식은 갑신정변이 청나라에 의해서 3일 만에 진압되게 되잖아요. 이때 죽음을 당했던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홍영식은 1884년도에 죽음을 당했기 때문에 갑신정변이 일어난 해에 4번에 아관파천과는 상관이 없겠습니다. 이 아관파천은 몇 년도에 있었어요? 1896
1906년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몸을 피신한 사건이죠. 그래서 가장 관련 없는 거 4번을 정답으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7번 문제 볼까요? 보기에서 고려시대 농민 생활과 사회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보십시오. 불교의 신앙 조직인 향도가 점차 후기부터는 향촌 공동체, 농민 조직으로 발전해 갔습니다. 향도는 신앙 공동체에서 점차 농민 공동체로 발전하였다. 맞는 문장입니다. 다음, 양인의 대다수는 농민으로서 백정이라고 불렸으며 이들은 조세, 공납, 역을 담당했었죠. 평시에 공물을 비치하였다가 흉년에 빈민을 구제하는 고려시대 제도는 대표적으로 의창을 통한 황곡이 있었을 거예요. 고려시대 때는. 근데 사창이 나오죠. 이 사창은 조선시대 각 지역 사림들이 운영했던, 그리고 사림들은 사창을 통해서 농민들을 통제할 수 있었던 세력 기반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창은 조선시대. 그래서 디귿 틀렸고요. 농민들은 토지에 대한 세금으로 1결당 최고 20도에서 최하 4도까지를 부담하였다. 지금 리을은 뭐에 대한 내용입니까? 세종 때 토지세 제도, 공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풍흉려 정도에 따라서 가장 풍려에 들었을 때 1결당 20도, 가장 흉려에 들었을 때 1결당 4도씩을 차등과세하는 공법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디귿, 리을은 틀렸고 맞는 것만 고르라 그랬으니까 기억하고 니은, 정답 1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8번 문제 볼까요? 8번은 고대 국가의 승려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다음 제시어와 관련 있는 승려, 신라 승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십시오. 이분은 진골 귀족 출신이었대요. 그리고 중국으로 유학 갔던 경험이 있답니다. 그리고 양산의 통도사에서 거주를 하셨고, 그리고 결정적 키워드가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죠. 황룡사 9층 목탑을 선덕여왕에게 건의하였다. 이렇게 되면 자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기 중에서 자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십시오. 1번, 해동 화엄종을 창설하고 대중들에게 관음신앙을 전파하였다. 1번 같은 경우에는 뭐죠? 누구와 관련된 거예요? 화엄종, 관음신앙, 그러면 의상. 그 다음에 두 번째, 대국통이 되어서 승정기구를 정비하고 불교 교단을 총관하였다. 이 자장은 선덕여왕 때 대국통이 되어, 이 대국통은 승려 조직의 최고 책임자거든요. 그래서 불교 교단을 총관하였다. 2번 정답일 겁니다. 3번, 당나라 승려 현장의 제자가 되어서 유식학 발전에 기여하였다. 유식불교 관련된 인물이 누구예요? 원측. 유식불교 원측. 다음, 많은 저술을 통해서 불교계의 사상적 대립을 극복하고자 했다. 불교계의 사상적 대립을 극복하고자 했다. 이것은 화쟁사상과 관련이 되고 일심사상의 바탕을 둔 화쟁사상, 그리고 대승기신론소, 신문, 화쟁론 등의 여러 저서를 저술한 인물. 4번은 원효
설명입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2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은 9번 문제 볼까요? 조선 후기 향촌사회 질서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을 골라보십시오. 새로운 세력인 분홍층은 관권과 결탁하여 성장 기반을 굳건히 하면서 향안, 향촌 양반들의 명단에 이름을 올리기도 하였다. 즉, 분홍층이 양반 신분으로 승격을 한다는 거죠. 1번은 맞는 설명이고요. 이렇게 새롭게 양반 신분을 획득한 사람들을 신향이라고 부릅니다. 2번, 향촌사회에서 조선 후기에는 수령, 중앙의 관권이 강화되고 아울러 관권을 맡아보고 있던 향리의 영향력 또한 커지게 되죠. 그 다음, 양반은 향촌을 교화하고 향촌사회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향약, 16세기부터 시작됐잖아요. 향사례, 향음주례 이런 것들은 서원을 통해서 사림들의 세력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실시되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조선 전기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다음, 양반의 이익을, 여기서 양반은 기존 사족들이 되겠죠. 이익을 대변하던 향회는 주로 수령이 세금을 부과할 때 물어보는 자문기구로서 그 위상이 하락하게 되죠. 네, 그래서 9번의 정답은 3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자, 10번 문제입니다. 이 10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가 있었던 문제입니다. 조금 더 주목하셔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내용과 관련된 인물과 그 주장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십시오. 위정척사는 정조 이래로 내려온 조정의 기본 정책으로서 아직도 그 의리가 빛나고 있는데 고종의 친정 이래로 거기에 체크. 고종이 친정을 하였다. 흥선대원이 1863년부터 섭정을 했었고 1873년 섭정에서 물러나면서 고종이 직접 정치를 하게 되죠. 그러면 이 글은 최소한 1873년 이후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본과 서양의 똑같은 해를 모르고 일본과의 통상을 주장해온 결과 일본과의 통상 이거 강화도 조약으로 연결되지 않겠습니까? 사설과 이의가 횡행하여 조선의 사태가 위급하기 비할 데가 없습니다. 약물과 야소라고 하는 야소는 그 기독교 사교의 위세로 공맹의 큰 돈은 날로 사라지게 되어 가정에는 윤리가 깨지고 사람에게 예의가 허물어져 그 결과 종묘사직이 무너질 위기에 있습니다. 국왕은 더욱 위정척사의 대의를 밝혀서 주화, 매국하려고 하는 신료들을 처단해야 됩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렇다면 일단 이 글은 최소한 1870년대 이후에 지금 나온 거고 거기 일본과의 통상을 주장해온 결과 사설과 이의가 횡행했다는 것은 1876년 강화도 조약이 이미 체결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기를 뒤쪽으로 더 미룰 수가 있겠죠. 최소한 강화도 조약 체결 이후가 된다는 거, 이 글이 쓰여진 시점은. 자, 그렇다면 1번에 이항로 있죠. 그 다음에 4번에 기정진 있죠. 이항로와 기정진은
1860년대에 통상 반대 운동을 전개했던 인물들입니다. 그러면 이항로, 기정진과 관련된 지문은 일단 답에서 배제를 할 수가 있을 거고, 나머지가 홍제학. 홍제학은 조선 책략이 유포가 되자 정부의 개화 정책을 비판하는 만원소를 올렸다. 홍제학의 만언 척사소가 있죠. 이거 1880년대 아닙니까? 그리고 최익현은 일본과의 통상을 반대하면서 오불가소를 올렸다. 이렇게 돼 있는데, 최익현은 강화도 조약 체결을 막기 위해서 오불가소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막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최익현의 상소문은 강화도 조약 체결 이전이 되겠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가장 적합한 게 강화도 조약 이후에 해당하는 홍제학의 만원 척사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0번의 정답은 2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이 문제는 좀 까다롭죠. 자, 다음은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신라에서 최초로 우역이 설치된 기록입니다. 그 시대적 상황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을 고르십시오. 비로소 사방에 우역을 두고 맡은 관청에 명하여 관도를 수리하게 하였다. 자, 여기 잠깐. 여러분들, 우역제도가 처음 만들어진 게 어느 왕 때예요? 5세기 소지마립간 때입니다. 그러면 마립간 시대니까 뇌물마립간 시기부터 시작해서 5세기까지는 지금 마립간의 시대인 거죠. 6세기 초 지중왕 때 마립간에서 왕으로 호를 바꿨으니까. 그러면 5세기 그 시대적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십시오. 1번, 왕 위에 부자상속제가 확립이 되었다. 여러분들, 부자상속제가 확립이 된 것은 언제예요? 소지마립간 때죠. 죄송합니다. 부자상속제가 확립이 된 것은 눌지마립간 때죠. 그렇다면 마립간 시대니까 (1번은) 5세기 시대적 상황과 맞겠고, 그 다음 활발한 정복 사업이 전개가 되었다. 2번 같은 경우에는 신라에서 정복 사업이 가장 활발한 것은 언제예요? 바로 6세기 왕들. 특히 지중왕 때 우산국의 복속, 법흥왕 때 금관가의 복속, 진흥왕 때 한강역의 장악, 대가의 멸망, 그리고 함경도까지의 진출. 그래서 6세기에 해당되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지증, 법흥, 진흥왕. 그래서 2번 틀렸고, 수도의 방리 명칭을 제정하였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방리라고 하는 것은 신라가 육부 체제로 돼 있잖아요. 그 부 밑에 방리라고 하는 하부 행정단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자비마립간 때. 마립간. 그 다음 수도에 처음 시장이 설치된 시기가 바로 이제 그 소지마립간 때니까 가장 거리가 먼 것은 2번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마립간 시대라고 생각한다면. 자, 다음은 12번 문제 볼까요? 다음에 서술 내용과
저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십시오. 동명왕의 일은 변화가 신비로운 것으로 여러 사람의 눈을 현혹한 것이 아니고 실로 나라를 창시한 신기한 사적이다. 이것을 기술하지 않는다면 후인들은 장차 어떻게 볼 것인가? 그러므로 시를 지어서 기록하여 우리나라가 본래 성인의 나라라는 것을 천하에 알리고자 하였다. 이 12번 같은 경우에는 이규보의 동명왕 편입니다. 자, 그러면 동명왕을 천재, 하느님의 손자로 인식하고 영웅으로 드높였다. 그렇죠. 하늘님의 아들 해모수, 해모수의 아들 주몽, 동명왕. 신라 개성식과 유교적 합리주의를 표방한 것은 삼국사기죠. 2번 틀렸고요. 고려의 문화적 우위성을 드러내는 의도가 있었다. 고려가 고구려를 계승하였다. 그런 측면에서 동명왕을 칭송하는 것은 결국 고려의 우수성, 그 다음에 고구려 계승식 이런 것들을 반영한다는 거죠. 그리고 저자는 최충이라고 하는 인물이 해동공자였잖아요. 그와 더불어 자신도 해동공자라고 자부하였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12번의 정답은 2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다음 13번 문제입니다. 한국의 독립과 관련된 회담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세요. 모스크바 삼국외상회의에서 임시정부의 수립, 그 다음에 미, 영, 중, 소 네 나라에 의한 최고 5년 동안의 신탁 통치가 결정되었습니다. 2번 카이로 회담에서는 미, 영, 중 순회들이 적당한 절차를 거쳐 한국을 독립시킬 것을 처음으로 결의를 했죠. 3번 포츠담 회담은 일제가 패망하기 이전에 일본에게 연합국들이 무조건 항복해라 라고 통보를 한 거죠. 근데 이 시기에는 아직까지 일본이 무조건적으로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및 청구권을 포기한 것 X가 되겠죠. 다음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에서 한국의 신탁통치 문제를 협의하였으나 결국 결렬되고 말았습니다. 1차가 됐든 2차가 됐든 결국 결렬되었다. 네, 13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4번 문제 볼까요? 고려시대 금속 활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십시오. 고종 때 고금 상정 예문, 상정 고금 예문이죠. 금속 활자로 간행되었다는 기록만 남아 있습니다. 근데 간행되었다는 맞는 표현이겠죠. 1234년 최후 정권 시기이고 강화도 천도 이후 당시에 왕으로 본다면 고종 때가 맞습니다. 고종 때 해인사의 제조대장경이 금속 활자로 간행되었다. 이 제조대장경이 팔만대장경 아니겠어요? 대장경은 목판 인쇄물이지 목판으로 제작된 거지 금속 활자가 아닙니다. 이번 틀렸습니다. 현재 인종 때 만들어진 금속 활자가 전해지고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인종 때면 고종 이전 아닙니까? 전해지지 않습니다. 현존하는 최고의 금속 활자본은
1377년 청주 흥덕사에서 간행되었던 직지심체 요절입니다. 그러면 이 직지심체 요절은 백운화상, 이분이 경한 스님이죠. 이분의 말씀을 그 제자들이 정리해서 청주 흥덕사에서 금속활자로 간행된 직지심체 요절입니다. 4번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죠. 다음 15번 문제 볼까요? 근대 시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십시오. 1885년 서울과 인천 사이에 전신이 가설되었고, 2번 1887년에는 경복궁에 처음으로 전등이 점등되게 됩니다. 1899년도에는 서대문에서 청량리까지 처음으로 전차가 운행이 되었고요. 자, 그런데 4번에 경부선이 있죠. 이 경부선이 건설이 된 것은, 완공이 된 것은 1905년도입니다. 그래서 1910년이 아니라 1905년이니까 4번이 틀린 거죠. 이런 것들은 근대 시설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외워두셔야 될 것들입니다. 자, 다음 16번 문제 볼까요? 이 16번 문제는 계리직에 특화된 문제죠. 조선시대 통신수단 중 파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십시오. 봉수제도가 유명무실화되면서 등장한 통신수단으로 임진을 한 이후 간헐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말을 사용하여 신속하게 전달하는 기발. 파발에는 말을 이용해서 소식을 전달하는 기발이 있고, 그 다음 사람의 도보에 의한 보발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양을 중심으로 서, 그 다음에 북, 그리고 남, 이렇게 세 개의 간성망과 그 사이에 보조 노선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4번이 틀린 것은요, 지금 파발이 교대를 하는 곳을 참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보발은 30리마다. 그 다음 기발은 25리마다. 참을 두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숫자가 틀려가지고요, 4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17번 문제 볼까요? 다음 기억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십시오. 무릇 우리 대한인은 내외를 막론하고 통일연합함으로써 그 진로를 정하고 독립자유로서 그 목적을 세우미니, 이것이 무엇이 원하는 바이고 무엇이 품어 생각하는 소이니, 간단히 말하면 오직 신정신을 깨우쳐 신단체를 조직한 후에 신국을 건설할 뿐이다. 이거는 신민회, 신정신, 신단체, 신국, 새로운 국가, 바로 공화정을 지향했던 신민회와 관련된 사료입니다.
이 신민회는 1907년 한말 최대 비밀 결사 조직으로 만들어졌고 1911년 백오인 사건으로 해체되게 되죠. 자, 1번 볼게요. 국내를 중심으로 무장투쟁 독립운동을 전개하였습니까? 아니죠. 신민의 일부 인사들이 국외로 나가 항일 독립운동을 위한 독립군 기지를 건설했습니다. 삼원부와 같은. 그래서 국내 1번 틀렸고, 교과서와 서적 출판 보급을 위해서 태극서관을 설립하였고, 민족자본 육성을 위해서 평양의 자기회사, 정주의 오산학교, 그리고 평양의 대성학교 등을 설립, 민족교육에 힘썼다. 17번의 정답은 1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의 밑줄 친 내용과 가장 가까운 역사의식을 지닌 책을 골라보십시오. 부여씨와 고씨가 망한 다음에 김씨의 신라가 남쪽에 남아있고 대씨의 발해가 북에 있으니 이것을 남북국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 책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나온 것은 유득공의 발해고죠. 발해고. 그리고 발해고에서 최초로, 지금 유득공은 18세기 인물 아닙니까? 정조 때 규장각 검사관을 지냈던 서울 출신이고요. 남북국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남북국이라는 개념을 사용한 책은 무엇입니까? 이런 문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동국통감은 15세기 성종 때 서거정이 편찬한 역사서이죠. 동국사략은 15세기, 16세기 같은 책이 있습니다. 제목만 같은. 그 다음에 대동지지는 김정호의 대동지지입니다. 이 김정호의 대동지지에서 바로 남북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죠. 그 다음 신증 동국 여지승남은 중종 때 편찬되었던 지리지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만약에 대동지지가 남북국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이 확실하지 않다 하더라도 다른 책들은 15, 16 세기에 만들어진 거니까 18세기 이전 거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한국사 관련된 문제였고요. 다음 보실 것은 이제 상용 한자 관련된 문제들입니다. 19번. 한자성어와 내포적 의미가 올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을 고르십시오. 행, 백리, 자, 반, 어, 90. 자, 이걸 해석해 보면 백리를 가고자 하는 자는 90리가 반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자, 100리가 가는 길의 목표인데 90리까지 왔는데 이걸 반쯤 왔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앞으로 그 남은 10리가 결국은
백리로 가는 것, 이게 마무리하는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마무리를 잘한다,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지, 시작할 때 중요성을 이야기한 것은 아닌 거죠. 그래서 1번이 틀렸고,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그 왕, 자, 불간, 그 다음에 레, 자, 가추 이렇게 돼 있네요. 즉 지나간 일은 이제 어쩔 수가 없고 앞으로 일은 추, 그러니까 조심을 하면 잘못을 범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돼 있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미 지나간 것은 이미 지나가 버렸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올 것은 내가 그동안에 잘못했는 것이 무엇이 있고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앞으로 일에 대해서는 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미래 일에 충실할 것을 제시하였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 3번 강남, 그 다음에 종, 귤, 강북, 위, 지 이렇게 돼 있네요. 강남에 심은 귤을 강북으로 옮겨 놓으면 탱자가 된대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역에 사람들이 사는 것, 그런데 이 지역을 옮기면 변화가 되는 거죠. 감자가 탱자가 되는 거. 죄송합니다. 그 귤이 탱자가 되는 거니까. 그렇다면 환경에 의해서 삶이 적용이 된다, 영향을 받는다, 이런 뜻 아니에요? 그래서 인생에서 성장 환경의 중요성을 이야기한 내용이랍니다. 그 다음 기소, 불욕, 물, 시, 어인. 자, 기라고 하는 것은 나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내가 불욕하지 않고 싶어 하는 것은 물, 물시, 그 다음에 인자는 기의 반대말이에요. 남에게도 해서는 안 된다. 하게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싫어하는 일을 남도 싫어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에게 시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가장 올바르지 않는 것은 1번을 고르시면 되겠네요. 다음 20번 문제입니다. 밑줄 친 한자의 표기가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십시오. 자, 한자들이 중간중간에 많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한글로 읽어가면서 맞는 것은 그냥 읽고 틀린 거를 확인해 보죠. 요즘 역사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은 맞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이것을 반영하다 할 때 한자도 맞죠. 하듯 과거의 격동 시대의 역사적 사건이나 그 시대를 살아간 인물을 소재로 하여 갖가지 영상들이 만들어지고 소설로 쓰여지고 있다. 이들 작품이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긍정적이던 부정적, 이렇게 한자가 나왔는데요. 그 부정적은 적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4번, 리을이 좀 틀려 있습니다.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던지고 있다.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2016년도 계리직 기출문제를 보셨는데요. 2008년도 거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높아졌죠. 특히 이제 우편, 통신과 관련된 문제가 파발 관련해 가지고 출제가 됐잖아요. 홍영식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정총국과 관련이 되니까 넓은 의미에서는 우편제도와도 관련이 된 문제입니다. 네, 그러면 2010년도는 여기까지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2012년도 거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